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늦어도 3월 초순에는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측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하면서 여러 가지 포석을 두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야권의 전략가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모시고 최근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왜 이렇게 멋있게 하고 오셨습니까? 네? 어디 가십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별로 안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다시 부르지 마시는데. 제가 보기에 헤어가 지금 한 5cm 정도 떠 있습니다. 그래요? 더 잘생겨 보이게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아닌데. 아니에요? 네. 아, 그렇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기습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인터뷰를 하셨는데 한국경제신문이나 한국경제TV가 아니라 1인 미디어 정규제 TV라는 채널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하다 별거 다 한다는 생각했죠. 하다 별거 다 한다. 예. 그 연기하는 것도만요 거의. 연기? 대본 갖고 한 거 아니었던가요? 대본? 그렇게 보이던데요. 그래요? 네. 그 정주필이 강조한 것은 본인은 질문지를 갖고 갔고 대통령은 볼펜 하나 들고 오지 않았다. 그냥 즉석에서 한 거였다. 무슨 뭐 짜여진 이런 게 아니다. 그게 뉴스입니까? 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라도 그게 뉴스가 되나요? 그동안 과거에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질문도 안 받고 네. 뭐 기자들의 질문도 안 받고 막 본인 할 얘기만 하고 그냥 훅 가버리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신전심으로 질문하는데 굳이 뭐 답변지가 필요한가요? 알아서 질문해 주는데. 그러니까요. 네. 한국경제신문의 오너가 정경련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경련과 대통령이 만나서 정경유착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거고요. 뭐 정경련하고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과한 것 같고. 예. 예. 그분이 원래 그 탄핵에 반대했던 분 아닌가요? 맞아요. 그죠? 예. 예. 국회가 인민위원회가 되고 있다라고 예. 주장했죠. 칼럼을 통해서. 예. 근데 국회가 인민위원회 되고 있습니까? 인민위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요. 저도 인민위원회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잘. 그 북한에 대해서는 사회교과서에 잠깐 배우고 지나가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거기 예. 인민위원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그러면 탄핵이 부당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신 건가 보죠? 아, 그렇죠. 탄핵이 부당한 것은 아닌데, 뭐, 여러 가지 화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질문을 대신하는 것처럼 했지만, 저희 기자들이 보기에 질문의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답변의 수준은 괜찮았습니까? 답변의 수준도 뭐 막상막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 좀 평가를 하자면 꼭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라는 직업을 수행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대신 여쭙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욕도 많이 먹어요. 지지자들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야권에 수많은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 네. 왜 그런 질문을 해서 사람을 곤란하게 하느냐. 근데 그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뭐 네. 기분 좋은 질문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자라는 직업은 욕 먹을 줄 알면서도 하는 건데 너무 욕하지 마세요 저를. 아니 저는 막 10만인 클럽 탈퇴하고 그래요. 그래요? 예.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했냐. 아니 우리 장윤선 기자 때문에 네.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더 많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네. 훨씬 많긴 해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아서 감사합니다. 믿고 가셔야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아픈 질문도 해야죠. 그럼요. 좋은 질문도 있지만 기분 좋은 질문도 있지만 기분 나쁜 질문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어제 기분 나쁜 질문 하나도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기에 저 질문은 좀 아프겠다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네. 다 읽어봤는데 네. 경제 공동체란 말을 많이 썼나요? 저희 박근혜 기자들이 많이 최순실이 관련했어요? 그것도 기자들이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특검 취재하는 기자들이
많이 물었죠. 왜냐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함께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것이 경제 공동체 이론을 대입하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공동지갑을 썼구나. 그러니까 의상실에서 최순실 씨가 이렇게 지갑을 꺼내서 막 주잖아요. 그게 이제 고영태 씨가 촬영한 영상에 다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서류 형태로 전달했다는 윤 전 추의 진술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자들이 합리적 의심을 계속하면서 추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어인데 아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런 비판 안 했던가요? 아니 했죠. 저도 했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뭐 지금 말대로 지갑을 같이 썼다 이런 네, 네. 표현을 많이 썼는데 네.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경제 공동체란 말은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가 네. 싶어서 저는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래요. 팟캐스트에서 굉장히 많이 썼던 말입니다. 그 용어를요. 네, 경제 공동체. 그럼 제가 둔한 거였네. 네. 하여간 그게 좀 이상했어요. 저는. 그냥 더 직설적으로 네. 최태민 씨부터 최순실 씨로 이어지는 네. 그 일가 그 집안의 재산이 네. 사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의 네, 차명 재산 네. 아니냐. 네. 그리고 누구죠? 이복 최순실 씨하고 이복 오빠 되시는 분인가요? 그죠? 이복인가요? 아버지가 다르시던가? 조순재 씨 예. 증언에 의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네. 재산도 많이 넘어갔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예,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예. 부분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되지 그걸 우회적으로 경제 공동체란 말을 쓰는 게 저는 약간 좀 이상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 대통령이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조윤선 장관 구속과 관련해서 블랙리스트가 뇌물도 아닌데 그럼 뭐 그렇게 과하다. 특검 뭐 너무 과했다 법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따지면 네. 그 힘들지 않으세요? 우선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네.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의 저런 뭐 행동, 언론에 대한 반격, 뭐 역공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동안도 네? 계속 이어졌었고 이어 있었고 또 한다고요? 그동안도 계속 있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반추해 보면 네. 7월부터인가요? 제 기억에 7월부터인가 네. TV조선에서 맞아요. 사실은 이 미르 재단 뭐 스포츠 K가 쭉 보도되기 네.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9월부터인가 한겨레가 맞습니다. 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 10월 24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이제 국감 중이었는데 10월 24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감 시작하기 전이었던가요? 대통령이 시정연설했잖아요. 네, 국회 맞아요. 와서 예, 9월 예. 24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개헌을 얘기했잖아요. 개헌 얘기했어요. 그때 막 이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해서 맞아요. 이게 막 불거지고 있을 때 네, 네. 개헌 카드 들고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이후에 그날 저녁에 태블릿 PC가 JTBC에서 태블릿 PC 나오면서 이게 다 허사가 됐잖아요. 네. 거기에도 많은 역공들을 펼쳤어요. 근데 그게 다 안 먹혔잖아요. 네. 도로 이제 이 민심에 불을 질러 가지고 네. 광화문에 더 많은 분들이 네. 전국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광장에 나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른바 촛불 민심을 자극했잖아요. 네. 다 실패했거든요. 네. 지난번에 기자들 뭐 노트 없이 PC 없이 노트북 없이 한 것도 네, 녹음도 못하게 하고 그것도 뭐 카메라도 못 부작용만 갖고 가게 하고. 괜히 반발만 샀잖아요. 네. 앞으로도 저는 저런 시도는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의 시도는 거의 막판에 몰리니까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뭐 변호인단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걸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저는 심지어 탄핵이 되더라도 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네.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저런 역공을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에? 계속 설마요. 한다고. 계속 할 거예요. 아니 탄핵이 인용되면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는데 검찰 체포돼서 수사받아야 되는 그럴 수도 있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저는 정치적으로 네. 저런 공세를 펼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18년의 언두운을 이겨내고 대통령 정치에 다시 복귀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아버지도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상당 기간 지난 뒤에 다시 아버지가 정치적으로 복권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암흑기를 거치고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공이라 그럴까요? 반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 근데 먹히겠습니까? 이게 안 저는 먹히죠. 설 연휴 앞두고 했다는 점도 안 먹힐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러나 왜 시도는 계속 있을 겁니다. 안 먹혀도 계속한다. 계속 할 것. 또 이유가 하나는 뭡니까? 예. 대선도 있고요. 대선 이후에도 정권이 교체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는데 네. 정권이 바꾸고 나서도 본인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사법적 단죄나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시도할 거고요. 예. 제가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예. 보수가 지금 사실상 지금 일부 개혁적 보수가 지금 좀 새로운 모습을 가져나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네. 더 크게 보면 전체 보수가 사실은 붕괴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괴멸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새로운 상징 자본이 없어요. 이 보수를 재생시키거나 이끌어갈 만한 리더가 아직은 탄생하지 않았잖아요. 반기문. 아이, 그건 뭐 아무도 그렇게 안 믿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공백, 보수의 어떤 보수가 무너지고 있는데 보수를 구할 구세주는 등장하지 않은 이런 공백기에는 네. 과거의 잔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틈에 본인이 계속 자기 포지션을 가져나가면서 목소리를 키우려고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보수 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말씀 주신 대로 새누리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한 데 반해서 바른정당은 하락했어요. 네. 그래서 10% 미만대로 지지율이 추락했는데 이것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항변 이를테면은 먹히지도 않아도 끊임없이 저항하는 그럼요. 이런 것이 좀 통하는 건가? 뭐 통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우리 보수가 네. 수구 보수, 네. 뭐 이른바 꼴통 보수라고 하잖아요. 네, 수구 네. 꼴통이라고 할 때 수구 보수와 네. 개혁 보수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개혁 보수는 아직까지 목소리가 작아요.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도 작고 세력으로 봐도 네. 여전히 소수잖아요. 네. 그런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네. 개혁 보수가 수구 보수를 밀어내는 압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거기까지 가는 데는 수많은 싸움을 거쳐서 네. 이기든지 지든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되게 대한민국의 수구 보수라는 게 하루 이틀 반짝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꾸준히 지금 해방 이후부터 이어준 이 뭐라 그럴까요? 네. 집권 세력, 네. 다수 세력이었단 네, 예. 말이에요. 특히 분단 체제라 이런 그렇죠. 구도화에서 계속 예. 기생을 했기 때문에 이 세력이 갖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이 아직까지는 개혁 보수보다 더 세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네. 저는 이 개혁 보수와 수구 보수 간의 싸움은 그때는 야권에서 벌어지겠죠. 네. 야당이라는 틀 예, 안에서 그렇죠. 벌어지겠죠. 예, 예. 지속적으로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누가 이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개혁 보수, 그러니까 이를테면 바른정당이 오히려 이 기회에 확실하게 새누리당과 차별화하면서 이를테면 18세 선거 연령 인하 같은 거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경제 정책에서 이를테면은 그 격차 해소 문제를 세게 주장을 하면서 뭐 하고 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일종의 정책의 선명성으로 좀 승부를 보면 좋을 텐데 안 하더라고요. 안 하죠. 왜 그런다고 보세요? 아직은 그걸 못 찾고 있는 거죠, 방법을. 그러니까 가장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시작부터 좀 과문한 게 네, 드러났습니다만 예, 예. 과문한지 모르겠는데 개혁 보수의 그림이 네. 정사진이 그나마 제일 정돈된 형태로 나타난 게 유승민 전 대표가 그렇죠.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네. 한 그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보수 내에서 개혁적 보수의 목소리는 작았단 말이죠. 그럼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개혁 보수의 청사진은 아직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수구 보수는 이른바 박정희 패러다임이란 이름 하에 있잖아요. 네, 네. 권위주의에다가 정경유착에다가 남북 관계는 평화보다는 이 긴장 고조로 네. 가져가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네. 이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방식, 경험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손에 잡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건 박정희 패러다임을 대체할 만한 개혁 보수의 또 다른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한두 사람에 비해서 만들어지겠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저는 걸릴 거라고 보고 그렇군요. 개혁 보수와 수구 보수 간에 일진일퇴 공방이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 한쪽이 승리해야 될 텐데 저는
길게 보면 개혁 보수가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만 그 이기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이게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없느냐? 네. 흔히 말하는 진보 진영하고 상관이 없느냐 하면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저쪽도 보수가 좀 더 진화된 모습으로 네. 개혁적 보수로 가야 우리도 조금 더 진화된 더 그렇죠. 멋있고 예. 더 건강하고 좋은 진보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저희 팟짱에 출연하셔가지고 그 기득권이라는 것이 여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야권에도 있다. 그래서 이 기득권을 청산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보수 내에서도 수구 보수와 개혁 보수와 싸우듯이 진보 내에서도 뭐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올드한 진보 그다음에 뉴 진보 간에 그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주목할 만한 뉴스가 아침에 나왔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10시 반에 국회 정론관에서 한다. 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 시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제 잠시 뒤에 10시 30분에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고요. 왜 그만둔다고 보십니까? 왜 그만두는지야 뭐 다 아실 테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잖아요. 네, 대선 경쟁. 주자들 간의 경쟁은 지지율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지지율로. 네, 지지율이 안 오르면 대선 주자는 쿨하게 네. 어느 시점에서 마침표를 찍는 게 전 좋다고 보고요. 저는 박원순답다.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뭐 오래 끌지 않고 네. 이 시점에서 내가 이만큼 해봤는데 내 목소리 내고 내 주장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는 더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것 같으니 이번 타임에는 나 여기까지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보고요. 이 다음부터 이제 박 시장이 어떻게 예를 들면 민주당의 집권이나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이제 앞으로 박원순 시장의 정치 미래를 결정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그 경선 룰을 세팅했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그런데 이제 쟁점이 됐던 게 모바일 투표. 이를테면은 모바일은 대세다. 아니 그 요새 같은 저희도 손 안에 내 손 안에 스마트 TV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의 손바닥 속으로 매일 아침 들어가고 있는 손바닥 요정이라고 네, 하면 네. 욕 먹겠죠. 손바닥 아줌마. 네, 네. 매일 아침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모바일 경선 너무 당연하다. 요새 시대의 이 뉴미디어 흐름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렇게 하면 불리하다. 왜냐하면 모바일을 그 이른바 이제 네티즌들한테 인기가 없는 분들은 그게 좀 불리하다. 이런 거에 좀 불복한 거 아니냐 박원순 시장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래서 아예 경선에 불참해 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어제. 아니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맥락이다. 예. 아. 그러니까 경선 룰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에 유불리가 있을 테고요. 네네. 그리고 어떤 룰이 나하고 좀 불리하다 그러면 네.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네네. 온당치 않다고 지적하는 거는 저는 후보들의 권리라고 봐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불출마하는 게 네. 불출마의 편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예컨대 뭐 이 룰이 잘못됐다. 그래서 난 이 부당한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지금 하는 문제 제기가 이건 타당하지만 네. 그런 거 없이 말씀 주신 대로 시민의 마음을 얻는 데 아직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든지 대선 주자로서 캠페인을 그만하겠다고 하는 거면 저는 그건 쿨한 결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룰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막 시비 걸고 그러지는 않았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깔끔하게 아유 그만하겠다. 그게 이렇게 좋죠. 선언을 하신 건데 우리 역사에서 이런 적이 있었나요?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쿨하게 그냥 그만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했던 거가 저는 처음인 것 같고요. 처음인 것 같죠. 예. 그리고 야권의 후보가 이렇게 풍부해 본 적도 처음이라 그러네요. 그죠. 네. 그 전에 이렇게 풍부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예. 이제 정말 지금 보면 그 문재인 전 후보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있고 그리고 그밖에 안희정 지사 또 이재명 성남시장 네. 뭐 등등등 이렇게 쭉 있는 건데요. 당으로만 보면 네. 민주당 경선이 이제 곧 시작이 되겠죠. 헌재 결정이 나면 바로. 그렇죠. 당내 경선의 이제 법적 경선의 절차는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네. 사실상 레이스는 시작됐다고 봐야죠. 사실상 레이스는 시작.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그 출마 선언은 쫙 했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이게 본격적인 게임을 뛰기에는 지금
탄핵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국면이 좀 마무리돼야 라운드가 열리는 거 아닌가요? 원래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근데 이제 그 탄핵의 인용 결정이 현재에서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60일 동안 대선이 그렇습니다. 치러져야 되기 예, 때문에 예. 너무 짧잖아요. 이 네. 짧다라는 거는 후보들끼리 경쟁하기에 짧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 네. 후보들을 보고 평가하고 검증하기에도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다 여론이나 전문가들의 평가가 네. 탄핵은 인용될 것이다라는 게 대세라고 하면 네.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 주는 게 앞으로 5년을 맡아야 될 사람이 네, 네. 국민들에게 내가 뭘 생각하고 있고 뭘 하려고 한다. 네. 좀 더 뭐 멋있게 얘기하면 내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이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네, 네. 지지를 호소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네. 완전히 100% 전면적으로 지금 캠페인에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네. 제한적으로 이렇게 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뭐 저희 당 일이긴 합니다. 우리 당의 모습이 조금 옅어졌다 그럴까요? 네, 잘 안 네. 보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죠.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문재인 후보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 중심으로 치러야 되거든요. 네. 그죠? 당이 공약도 준비하고 사실은 인수위 기간도 없기 때문에 네. 바로 선거 그 다음 날부터 그렇죠. 집권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당이 준비를 많이 해서 당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한다고 네, 네. 알고 있고요. 예. 그러나 지금 같은 국면은 당이 조금 더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역할을 네. 많이 하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는 굉장히 후보 중심이에요. 대통령 선거가 되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중심으로 막 저희들도 마크맨 막 정하고요. 그래서 후보의 동선을 따라서 취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 따라다니기 바쁘니까 사실은 국회는 텅텅 비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회에서 정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사실 관심도 잘 없고 그거 챙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1, 2월 사이에 국회에서 개혁 입법 상당히 세게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숙제죠. 네. 우리가 개헌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개헌보다는 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네. 개혁에 집중할 때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당이 주도해서 네. 또는 국회가 주도해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좀 했어야 되는.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6월 국회가 뭘 이제 하고 있습니까? 서울 지나면 6월 국회 시작이 되잖아요. 예열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 당으로서는 2월 국회 때 개혁 과제를 뭘 할 건지에 대한 과제를 점검하고 내부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 상당한 시간을 썼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그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월 임시국회가 열리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혁 조치들을 해내야 되는 게 저는 있고 그 다음에 대선을 넘어가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 대통령이 어떤 대한민국을 그리는지를 주 관심사로 놓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일반 국민들에게 조금 옅어지는 네. 것 같아서 그건 당은 정당들이 조금 네. 생각해 보일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개헌보다 개혁에 대한 개혁 입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뭐 목표가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에. 뭐 있죠. 이런 있어요? 네. 어떤 겁니까? 아니 뭐 저희 재벌 개혁도 있고요, 네. 방송 개혁도 언론 개혁이라고 표현합니다. 방송 개혁도 있고 상당히 많은 과제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죠. 네. 경제민주화 관련된 예. 법안들도 있고요. 재벌 개혁 관련된 예, 것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간추려서 예. 요거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예, 예를 들면 방송 개혁 같은 경우 네, 언론 네. 개혁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미방에서 상당히 진전을 이뤄냈거든요. 이거 안건 조정인가요? 네, 긴급 안건으로 예. 해서 그것도 국회법을 잘 들여다보면 네. 제1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동안 야당 제2당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제도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지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아하. 깨달아서 그걸 밀어붙인 것도 아, 예. 있어서 그래요? 예. 그런 게 좀 지점들을 열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대목이 국정교과서 폐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국정교과서가 당장 2월 해서 이게 결정이 안 난 상태로 국회에서 결정을 안 해주면 당장 3월에 그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 학교 안의 혼란을 누가 책임질 거냐. 그렇죠. 그 혼란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아이들이 떠맡게 되는데 아니 어른들이 오죽 못났으면 이런 것도 정리를 못 해주냐. 교과서 문제 하나 이런 답답함이 있는데 그건 정리가 되는 겁니까? 또 교문위에서 상당히 제가 진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것도 2월 국회를
해서 2월 국회에서 마무리를 빨리 지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될 일이고 네. 많은 분들이 그 후보들만 쳐다보고 있으면 네. 이걸 놓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이 상당 역할을 하면서 지금 해야 될 과제는 이런 겁니다. 2월 국회, 1월 국회, 2월 국회 이런 걸 풀어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론에도 호소도 하고 네, 네. 이른바 동원을 해야 네. 반대하는 쪽에서 이걸 거스렸다가는 대선에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싸움을 좀 크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설 전에는 뭐 여러 가지 정치 이벤트가 많았잖아요. 네, 국민의당 네. 전당대회도 있었고 네. 바른정당 창당도 네. 있었고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네. 시기적으로 좀 힘을 모아내기 어렵다 한다면 네, 네. 설 끝나자마자 네. 바로 이 문제에 집중해서 저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그렇군요. 성과를 내야 됩니다. 이번에는. 예. 2월 국회가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집권을 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정당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2월 안에 상당히 개혁 입법을 해주면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을 더불어민주당이 좀 그 포문을 터트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대선 구도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그 문재인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이대문. 이대문. 네, 예. 이대로 가면 대통령은 문재인이다. 예. 이런 현상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네.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 네. 그건 분명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 흐름을 이렇게 보면 이렇더라고요. 저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보니까 네. 탄핵 전에는 반기문 전 총장 당시 총장이었죠. 네, 네, 상당히 네. 상종가를 치다가 네. 탄핵이 이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쭉 빠졌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최순실 게이트에서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 작년 12월 9일 날 네, 네. 국회에서 이제 탄핵이 가결되기 전까지 국면에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상승세를 맞습니다. 탔고요. 예. 그때는 문재인 후보 좀 고전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네. 그러다가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부터 네. 문재인 후보가 쭉 수직 상승했어요. 어떤 조사에 보면 한 그날 10%포인트 상승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잘 보면 탄핵 국면이 끝나고 네. 이른바 대선 레이스, 대선 국면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겁니다. 정권 네. 교체가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 보니까 네. 82.4%예요. 네. 82%가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단 네. 말이죠. 그럼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네.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누구를 할 거냐? 그럼 1등 후보에게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준비된 행보를 보였어요. 네. 공약도 분야별로 쭉 발표하고 현장 방문하는 것도 보면 네.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 상당히 준비되고 정제된 모습을 보였기 네. 때문에 그것이 데이터로 반영이 돼서 지금 이제 대세론이라 구가할 만한 정도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상당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 후보가 반기문 후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기문 후보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준비된 그런 안정감 국민들한테 그리고 아 이런 분야는 이렇게 개혁을 하겠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그 관점을 떠나서 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사진을 보여주기 때문이고 반대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요. 뭡니까 제3지대에서 뭘 해보겠다는 건데 지금 정당도 선택을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뭘 하여간 준비가 안 된 후보인 것만은 준비가 안 된 후보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말도 계속 바뀌잖아요. 예.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바뀌는 거고 당도 네. 뭐 한다 그랬다가 네. 선택한다 그랬다가 예, 안 한다 예, 그랬다가 또 어떤 인터뷰 보면 뭐 돈이 없어서 정당 해야 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말씀도 하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건 기자들한테 준비가 욕도 했어요. 전혀 준비가 안 되신 분이고 어젠가요 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보니까 메시지가 하나로 이제 수렴이 되더만요. 반문. 예. 근데 누구에게 반대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도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대통령 된 사람은 없습니다. 아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누구 안 되니까 네. 저 사람 맡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 되게 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된 사람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없죠. 네. 그렇잖아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서로 네거티브 난타전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정희 그 옛날 그 통합진보당 대표가 당신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엄청나게 그 그럼요. 예, 욕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자기를 선전하는 거는 국민들이 좋게 평가를 하는데 남을 이렇게 비판할 그러니까 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당신을 상대방을 너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나왔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니 저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5년을 그렇습니다. 책임질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메시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는 많아야 뭐 30% 40%이고 네. 60, 70%는 자기가 그리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뭘 할 건지. 그것이 신임을 받아야 표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당신이 그리는 대한민국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진보적 특히, 보수주의라고 그랬는데. 특히 이 당신이 그리는 그 반기문이 그리는 대한민국 속에는 네. 반박이 분명해야 됩니다. 반문이 아니라 그분이 선택할 아하. 키워드는 반박. 반문이 아니라 반박이어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권 교체 여론이 82%가 넘었어요. 그러면 반기문이가 돼도 정권 교체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잖아요. 네네. 이거를 문재인 후보가 예리하게 잘 공격을 했습니다만 네. 그 똑같은 여론조사에 보니까 네. 반기문이 대통령 되면 정권 교체가 아니라는 여론이 60%가 넘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네. 정권 교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네, 않는 예. 후보에게 네. 표를 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면 네. 반기문 후보는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네. 왜 내가 되는 것이 정권 교체인가를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은 반박이죠. 박근혜 개인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네. 보수정부 10년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네, 실패했고 네. 무엇이 국민을 힘들게 했는지를 자기 관점에서 설명해내고 네. 저의 대안은 이겁니다라고 갔어야 아주 괜찮은 대안이구나 이렇게 설득력을 예, 가질 예.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초짜를 네. 기술자 몇 명에서 그냥 휘두르고 있는 듯한 아. 그런 느낌 주지 않습니까? 예. 정치 초짜를 기술자 몇 명이 휘두르고 있다. 아, 너무 이게 딱 그런 느낌이죠. 와닿는 네.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예. 자기 옷을 아닌 옷을 입고 예. 있는 거예요. 남의 옷을 입고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다. 예. 근데 맞는 말씀이 정치인으로서 연기가 쉽지 않거든요. 취재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예. 기자들이 금방 이렇게 느껴요. 예. 미천이 있다 없다를 금방 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선 캠프가 너무 자중질환이 심해가지고요. 그 귀국하는 날부터 뭘 결정을 못해요. 나오는 출구를 2로 할 건지 F로 할 건지 결정을 못해가지고 3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단톡방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 빨리 결정을 해달라. 왜냐면 카메라 세워야 되는데 이런 실무적인 거부터 안 해주니까 기자들이 진짜 빡쳤죠. 그래서 저는 뭐 과거에 어떤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을 네. 만났을 때 네. 제가 정치를 안 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라고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네. 이 백지를 놓고 네. 내가 왜 출마하는지를 써봐라. 내가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 네.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를 써봐라. 그 쓰는 것들 속에서 네. 진짜 자기가 왜 하고 싶은지가 정리가 되거든요. 이거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리해 줄 수가 없고요. 네.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최고의 방안이니까 이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구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왜 하고 싶은지 네, 왜 네. 돼야 되는지를 정리를 네. 안 하신 것 같아서 예. 준비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왜 해야 되겠냐는 해야 될지에 대한 정리가 돼 있으면 네. 설사 여론의 호응을 못 받더라도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해야 되고 네. 계속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좀 던져보다 아니면 바꾸고 이러면 그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렇죠. 진보적 보수주의라고 주장했다가 역시 난 보수인 것 같다 이런 얘기로 또 입장을 보수도 좀 바꿨죠. 후진 보수 같아요. 반기문 제목 났다. 반기문 보수도 좀 후진 보수 같다. 후진 보수. 예. 저는 그래서 저분이 이 노무현 대통령 때 중용이 됐던 네,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외교부 그래서 장관,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람을 쓸 때 한 분야에 자기 영역이 있는 사람을 중용을 했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저는 영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정부가 추구했던 노무현 네. 정부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가치와 저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과 이렇게 상통하는 게 있느냐 네, 네.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유엔 사무총장을 10년 했다는 분 치고는 워딩이나 이런 뭐 요즘 표현은 아우라나 이런 네, 것들이 좀 네. 올드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품격 있는 노신사 뭐 이런 그렇죠. 기대를 했었는데 네. 뭐야 이런 왜냐하면 생각 좀 들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 뭐 이번 인터뷰에 그런 용어를 썼던데 네. 국격을 많이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러니까요. 국가의 품격. 예. 완전히 국가의 위신을 완전히 네. 이렇게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네. 반기문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보기에 좀 그래도 품격을 좀 높여서 보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을 줄 네. 그런 인물이다라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네.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예.
기자들도 비판이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그 어떤 기자는 그 300몇 명 있는 단톡방에 잘못 올려서 너무 단톡방이 많으니까 기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개인 의견을 네. 올렸다가 민망했을 거예요. 그 기자가. 하여튼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좌우튼 잠시 후 10시 40분에 박원순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 선언 저희가 이제 생방송으로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자, 박 시장의 정치 인생의 오늘 불출마 선언이 5점으로 나올까요? 아닐까요? 아닐 5점은 겁니까? 아닐 약이 될 겁니다. 약이 될 겁니까? 아, 그럼요. 그렇게 네.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뭐 일국의 경영을 한번 책임져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네. 면 그만한 시련과 고통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문재인 대표도 보세요. 그 많은 열망을 안고 2012년에 출마했습니다만 네. 어떤 이유로 설명하든 간에 결과는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4년 동안 지금 4년 뒤에 만 5년이 네, 될 예, 뻔했습니다만 예, 4년 동안 뭐 좀 촉된 편으로 죽으라고 고생한 거 아닙니까? 네. 이꼴 저꼴 다 봐가면서 별일 당했죠, 진짜. 그렇죠. 네. 뭐 험한 꼴도 당해보고 뭐 남의 집 앞에 가서 막 초인종 그렇죠. 들고 기다려 보시기도 하고. 그러는 그 이른바 눈비 맞으면서 네. 이 엄동설안에 고생하면서 단련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겨내야만이 네. 진짜 5천만이 넘는 한 나라를 경영해 볼 수 있는 리더가 그다고 저는 되는 봐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도 저는 서울시장을 아주 잘한 시장으로 기억될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삶을 바꾸는 내 삶을 바꾸는 시장으로서 잘했잖아요. 그것이 국가적 리더로 가는 과정에서 이 정도 진통은 네. 당연히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서울시장 하다가 네. 원사이드하게 바로 네.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예. 되면 좋을 근데 수도 있겠죠. 사실 근데 촛불 집회에 나온 1,000만의 시민들이 물론 전국 그 막 다 모인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박 시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좋죠. 일단 화장실, 지하철 뭐 이런 거를 너무 꼼꼼하게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서울시장이 새누리당이었다면 광장이 열렸겠냐. 안 열렸겠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 있잖아요. 그분은 다 떠나서 박 시장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은 아마 새누리당이었으면 광장을 열지 않아서 아마 여기서 집회 못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선 주자로 분류가 안 됐으면 네. 그런 점이 다 평가받았을 거예요. 아하. 근데 대선 주자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묻혀버린 거죠. 그런 면도 그렇잖아요. 있군요. 묻혀버린 거죠. 예. 저도 그 광화문광장 나갔다 현장에서 박 시장을 만난 적이 네. 있는데 우연히 그래요? 조거한 적이 있는데 예. 현장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 박 시장을 대하는 분들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박 시장으로서는 제가 네. 미루어 짐작한데 현장 네. 나가보면 너무 분위기 좋은데 네. 지지율은 안 오른단 말이죠. 왜 그래? 그게 참 난감하죠. 예. 그게 왜 난감하네요. 그럴까요? 근데 왜 지지율이 안 올랐을까요? 그 여론조사만 하더라도요.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합니다. 그냥 마냥 좋다고만 예.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 한번 해보죠. 그렇군요. 네. 근데 예컨대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막 광장에서 무릎 꿇고 매일 촛불 집회 나가기도 하고 나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에 대한 고민이 이재명 시장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럴까? 내가 나이도 많은데. 그런 토로를 저희 지난 프로에 나와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 솔직한 모습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거 하려면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나이 순으로 하자 막 이재명 시장 천천히 해도 되지 않냐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아니 했어요. 저는 항상 그 꿈을 갖고 있어요. 네. 허망된 꿈인지 모르겠는데 네. 진보 정권 20년 시대를 열려면 네. 이 풍부한 후보 구도를 잘 우리가 관리하고 이어가야지. 네네. 이번 한 번에 누가 되느냐 한 사람 건지고 나머지 다 버리는 그 게임을 하면 5년 뒤엔 또 어떡할 겁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장 관리를 해서 좀 후보 관리를 그러니까 그 정당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정당이 중심이 돼서 일종의 어장 관리를 해서 좀 길게 장기 집권하시려고. 장기 집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저는 한 20년 시대는 잘하면 열 수도 있겠다 생각. 네, 그래요. 근데 잘해야 20년 시대가 열리는 거지. 그럼요. 제대로 못하면 바로 또 바뀝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언론들이 옛날 같지 않기 그럼요. 때문에요. 아니 예. 미국도 예. 2008년에 오바마 되고 나서요. 네. 미국의 진보 정권이 30년 간다 그랬어요. 2년 뒤에 중간 선거 때 박살났어요. 그러니까요. 오바마가. 예, 그러니까 맞아요. 요즘 민심은 네. 한 당을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유권자들 수가 많이 줄어 있고 나머지 네. 다 스윙 보터예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잘하는 쪽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방심하면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5개 정당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어느 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렇죠. 정당이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죠. 개혁입법 잘하세요. 네.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경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안희정 지사가 꼭 형님 먼저 하라는 법이 없다. 그리고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형님이 먼저 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저는 뭐 누가 되냐 누가 이길 거냐를 네. 예상하기 전에 네. 민주당 경선이 좀 관전자로 보면 재밌다고 봐요. 2012년에 새누리당 경선을 한번 보세요. 박근혜 후보가 절대 강자로 있었고 정몽준, 김문수 뭐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냥 룰 갖고 싸우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랬죠. 해보나마는 게임이었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탄핵 국면 이재명 변수가 등장해서 네. 역동성을 좀 배가시켰고 예. 지금은 또 예. 안혜정이라는 카드가 또 등장해서 네, 네, 네. 또 젊은 그림을 만들려고 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민주당의 경선이 막 누가 이길 거냐 이런 박빙의 싸움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양한 후보군들이 모여서 가장 다이나믹한 저는 경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잠시 카메라를 국회 정론관으로 넘겨서요. 박원순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 선언하는 장면을 잠깐 보시고요. 저희가 이철희 의원 모시고 대화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번 대선 불출마 선언 현장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본인의 결정은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 열망과 염원에 대한 기대 그리고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마음을 사지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으로 모든 노력, 정권 교체를 위해서 새로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퇴 이변이 좋네요. 사퇴 누굴 이변이- 탓하지 않고 네. 본인이 열심히 했으나 부족했다. 네. 이렇게 결론 내린 거니까 네, 네, 이런 모습은 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된다. 무조건 나 아니면 안 되고 예. 이번 아니면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은 좀 버리는 게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뭐 이분이 더 큰 역할을 앞으로 하실 거라고 봅니다만 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으로 성공한 시장으로 남는 것만으로도 정치인으로서는 큰 성공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큰 역할을 지금 당장 못하는 것에는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누굴 탓하지 않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깔끔하게 사퇴하고 네. 후위를 도모하는 건 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이 대선에서는 대선 후보로서는 사퇴하지만 네. 뭐 시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고 네.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서울을 네. 세계 속의 서울, 뭐 글로벌 서울로 네, 바꾸는데 예, 예. 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네. 상당히 평가를 사퇴하는 분에게 좋다 그러긴 좀 그런가요? 질문도 안 받으셨는데 그건 조금 아쉬운 건데 예, 아마 예. 이유가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뭐 뭐 메시지- 시청 기자실을 가서 할 수도 있을 테고 예.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어디서든 저는 일문일답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속내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예. 게 좋고요. 또 그런 말을 하다 보면 또 뭐 이런 정치인들은 그런 걱정을 하죠. 네. 기자들 질문에 말려가지고 원래 메시지가 좀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그걸 경계하기는 합니다만 네네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공연이 뭐 무슨 경선룰 뭐 이런 그렇죠. 얘기 하다가 또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말려가지고 막 또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그렇죠. 또 네. 하다가 또 이것이 이제 또 다른 빌미가 돼서 보수 언론에 논쟁거리를 주고 전선을 흐트러뜨리느니 네. 차라리 기자들이 조금 불편해하더라도 말을 아끼는 게 좋겠다. 아껴서 하더라도 저는 일문일답은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일부에서 또 무슨 뭐 친문 패권주의니 네, 이렇게 네, 네. 오해에 살만한 발언이 나올까봐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상황을 가려가면서 말을 할 줄 아는 게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 시장이 이번 기회에 쿨하게 딱 접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차기 대선의 기회가 열리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큰 기회가 더 큰 기회가 열렸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절할 때 버릴 줄 아는 분들에게 우리 국민들은 네. 많은 박수를 주는 편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막 가지겠다고 막 네, 탐욕 아웅다웅하는 욕심 부리는 사람 것보다는 제일 싫어하죠. 네, 좀 넓게 나 아니면 어떠냐,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는데 네, 어떠냐 네. 이런 자세에 대해서는 박수를 많이 받거든요. 네. 저는 박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 조사에서 빼겠죠. 예, 이제 조사에서 뺀다. 아, 예. 잠 좀 푹 주무시면 좋겠는데. 잠 좀 푹 주무시면 좋겠다. 이게 일정이 후보들이요. 네. 국회의원들도 그렇습니다만 후보 되면 대선 네. 후보 되면 예, 예. 자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소면도 너무 부족하고 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 네, 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준대로 잃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습니다만 너무 그렇게만 하면 사람들이 영혼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네. 본인이 이렇게 솔직하게 토로한 대로 네, 네. 열심히 하는데 지지율을 안 올라갔으니 네, 그 네. 스트레스가 오죽 심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예. 좀 다 털어내고 휴가라도 좀 다녀오시면 좋겠는데요. 예. 박 시장님이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연휴에 설 연휴에 또 뭐 지리산에서 지리산 한 자락에서 또 트위터 하시지 않을까? 설 전에 해준 것도 좋네요. 그러게요. 설 전에 네.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딱 했는데 그 장면을 박원순 시장이 또 확 바꿔버렸네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큰 뉴스의 줄기를 바꾼 주인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진 결단이라고. 멋진 결단이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문재인 전 대표, 그다음에 그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안희정 지사 이렇게 세 분이 다투는 형세가 되는 겁니까? 김부겸 김부겸 의원이 의원, 예. 출마 선언도 안 했습니다만 그래요. 불출마 선언도 안 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네요. 네. 근데 대개 요즘 이제 출마 선언할 네. 시점이 됐으니까 네, 이제 할지 네. 말지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네, 거겠죠. 네, 네, 네. 그분까지 포함하면 네 분이 네. 되는 건데 네. 이제 조금 이렇게 간결해지면 네. 3파전, 4파전 뭐 이렇게 한 2, 3파전으로 간결화되면 네. 보는 분들은 더 재밌고 네. 또 더 다이나믹해질 수 있습니다. 음. 1대 다 구도보다는 네. 1대 2나 1대 1이 가장 보기가 좋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구도를 보면 김부겸 의원의 경우는 그 박 시장님보다 더 지지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어떻게 될지는 구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그 문재인 후보가 뭐 30-40% 정도에 나오는 거고요. 이재명 시장이 한 10%대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한 7%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서 결국에 이게 3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닌가요? 어떻게 지금으로 보십니까? 보면 그럴 가능성이 네. 있죠. 네. 이게 그 지금 대세론으로 이제 쭉 굳어지는 분위기인데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역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대체로 민주당을 아시는 분들은 쉽지 않다고 이렇게 보죠. 그러나 저는 뒤집히냐 안 뒤집히냐 네. 그것보다 네. 이 민주당 경선이 첫째는 역동적이어야지 되고요. 네. 이거 해보나 마나다 이러면 안 되고 네. 다음을 위해서라도 차세대 주자들이 멋있게 도전하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재명 시장이나 예. 안희정 지사가 네. 쿨하게 멋있는 모습으로 자기 담론과 자기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모습이 네. 이번에 만들어지면 문재인 후보가 되더라도 이건 역동적 경선이고 네. 이번 대선에도 이길 수 있고 네. 다음과 그 다음 대선도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가는 게 되기 때문에 일단 역동적 경선이 되는 네. 게 저는 중요하다고 예.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 역동성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외연이 확장되는 우리가 한 번 집권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네. 또 집권하면 모든 게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4년, 5년의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법도 만들어내고 정책도 관철시킬 수 네. 있기 때문에 예. 이 외연을 좀 더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네. 이렇게 다수 연합이라고 우리 많이 네, 네. 영어로 표현하면 메저리티 콜리션이라는 네, 표현을 많이 네. 쓰는데 네. 이게 점점 더 확장되고 안정화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민주당 좁게 네. 보면 민주당이고 예, 넓게 예. 보면 진보 진영의 외연이 더 확장되는. 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가 지향하는 네. 그 비전과 방향성에 동의하게끔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 저는 역동성과 확장성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당내 경선을 잘 운영을 한다면 네. 저는 뭐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구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어느덧 1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설 인사하러 어디 가실 일은 없겠네요. 네. 그럼 댁에 계십니까? 아니요, 저도 설 새러 갑니다. 아.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큰형 집에 가서 예. 이제 차례를 어디세요? 지내죠. 예. 큰형이 김해 삽니다. 김해? 네. 그럼 김해로 가시네요. 네. 언제 가십니까?
내일 갑니다. 내일이요? 아, 그렇군요. 많은 국민들이 오늘 귀성 행렬이 많아서 저희가 사실은 고향 가는 길 특집 방송을 준비했다가 아 그래요? 예, 서울역하고 용산역 특집 방송을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박원순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자들의 삶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역동적인 정치 상황을 시청자분들께 놓치지 않고 모든 현장을 보여드린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좋습니다. 네, 열심히 더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더 많이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예. 드리고 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발언, 정규제 TV에서 한 발언 열받잖아요. 네. 화나게 만들고. 근데 모든 분노를 박근혜 대통령으로만 향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나머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나머지를 소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이제 소탐대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기 전까지는 온 힘을 거기다 쏟아는 네. 게 맞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좋게 보면 개혁이고 조금 더 넓게 보면 대선 승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에너지를 네. 모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숙제 위주로 고민해 주는 게 더 중요하고요. 박근혜 대통령만 자꾸 쳐다보고 그분의 그 사람에게 화내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어쩌면 그 사람들 우리 원하는 그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화를 내고 나무래시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야 되고 네. 그 이긴 걸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만이 그게 가장 화려한 복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 화려한 복수. 복수란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인이 화려한 복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워딩 같아요. 얼굴 빨개지셨어요. 근데 의미 있는 말씀이십니다. 대안을 생각해야죠. 대안 중심적 사고를 해야죠. 계속 화만 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화려한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 찌질한 계속 진실을 아니라고 거부하는 이런 세력에게 제대로 갚아주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설명절 잘 보내시고요. 2월에는 더 자주 뵙는 네.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거 꿈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